그리고 최상목 못지않게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행적도 석연치 않은 게 많아요. 이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자는 그냥 내란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개엄 이틀 뒤인 12월 5일에 이제 국회 행안위에 와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경향신문, 한겨레, JTBC, MBC 단전 단수를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지시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 저기 안가회동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날 그 내란 다음 날 그때 보면 윤석열은 오지 않았지만 이상민이 윤석열에 전화를 해요. 안가회동 전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윤석열이 걸어오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안가회동 하면 거기 이제 법률 대응 같은 걸 논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얘기를 하겠거나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대응을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상민이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18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는데 자신은 이제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통화를 한 거는 소방청장한테 국민 안전을 우려한 상황 점검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좀 침뱉고 싶은 말이죠. 국민 안전 우려했으면 계엄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엄을 하겠다고 윤석열이 나서면은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이제 형님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이제 와서 뭐 국민 안전을 고려했다고 하는 거는 참 우스운 얘기고요. 이제 어떻게든 자기나 살아보겠다. 내란 공범으로 되면 자기 형량도 높고 어쩌면 살아생전 이 햇볕을 못 볼 수 있으니까 사죄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기득권층의 알량함, 천박함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재임 중에 이태원 참사 같은 굉장히 큰 죄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계속 유지하는 신기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 자가 그만둘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행안부 장관으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그래서 그때 저 그 말을 보고 되게 막 섬뜩하더라고. 스스로 분노가 일었던 게 이제 이태원 참사로 얼마나 많은 꽃다운 사람 국민 150명 넘게 죽고 본인은 그때 책임도 안 지고 그 자리 지키고 그다음에 이태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오송 지하 참사. 그렇죠. 네. 거기서도 14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런 참사에 다 자기가 주무장관인데 자기 재임 중에 이렇게 큰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나고 이태원 때문에 탄핵까지 됐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하면 그걸 보면서 유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쓰러져 내렸을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부터 든 생각인데 저 사람은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칼럼에 한번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저자를 보고 싶지 않다. 근데 요즘 이제 길에서 만나면 막 패주고 싶어요. 실제로 패시면은 안 되고요, 그거는. 네. 제가 이거 덧붙이자면 뭐 소시오패스 얘기하니까 뭐 약간 뭐 아까 잠깐 말했죠. 마음이 아프신 분 또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한 후배 사랑, 그 중앙고 서울법대 내란과 후배 사랑 보여주는 분이 있잖아요. 윤석열이 보면 그 유명한 발언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 딱딱 발언. 이 책임이라는 건 뭐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그걸 막연히 책임지라고 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게 너무 후배 사랑이 끔찍해가 몸소리가 쳐질 지경입니다. 그걸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이라는 게 이 150명 넘게 희생된 참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 완전히 괴물 정권이 됐어요. 거기 보면.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그 이상민이 자기 이제 계엄 직후에 사의를 표명하니까 그거는 또 이렇게 바로 수리해주는 아주 쌀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계엄 이튿날에도 안가회동을 했죠. 거기 참석자가 누구냐? 이상민이 참석을 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왔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이들 4명 중에 3명이 검찰 출신이고 우리가 김주현 민정수석 이 사람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혐의가 짙죠. 왜냐하면 일단 그 회동하기 전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하고 나서 한번 전화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지는 않은데 그래서 법률 대응을 분명히 논의했을 거고 이제 우리가 그간에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그 구속 취소,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심우정 항고 포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김주현의 작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원래 이제 심우정은 김주현하고 굉장히 살뜰한 사이라고 그래서 근무연이 많다고 하죠. 검찰국장 할 때 검찰 과장이었다고 뭐 이렇게 알려져서 뭐 가족 같은 사이다. 이게 그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이미 나왔던 뉴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지규현하고 관계를 의심하는 말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건 설이.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지금 내란 수계가 길을 걸어 다니고 심지어 어제 영화도 봤던데 영화 보면서 웃고 졸기도 하고 참 속편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큰 그림, 밑그림은
김주현이 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뭐 통화 내용 공개된 중에 또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제 그 당시 이제 12월 4일 그 안가 모임 때도 통화를 했지만 이후에도 통화를 하잖아요. 이후에도 11월 6일하고 7일에 윤석열하고 김주현이 통화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검찰이 특수본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사 시작할 때예요. 아 본격 개시가 됐을 때 검찰 수사 대응을 이제 당연히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제 검찰에서 준수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보면 대통령한테 이제 검찰 갑자기 셀프 출석을 했잖아요. 검찰에다가. 새벽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한테 자기가 지금 출석해도 되냐 물으니까 민정수석하고 상의해 버려가지고 자기는 김주현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김수석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부인을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규명돼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사실 4.10 총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민정수석을 등용을 한 것인데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김주현을 놓은 겁니까? 그때 이제 이 김주현이 임명됐을 때 상당히 말이 많았죠. 일단 없는 민정수석을 다시 지가 없앤 걸 다시 세운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까운 것 아니냐, 막 이제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예전에 대구지검, 서울지검에서 같이 근무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사실상 둘은 되게 다르다. 뭐 구경기가 제일 잘 알겠지만 일단 저 김주현은 기획통이고 윤석열은 특수통인데 뭐 윤석열은 그 기획통 검사를 별로 이렇게 치질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윤석열이 실제로 이제 그때 국민적 영웅이 됐던 시절이 한 번 있었잖아요. 맞아요. 2013년에 네. 그 여주지청장 있으면서 그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그 댓글 사건 수사할 때 이제 막 수사를 밀어붙이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불편해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 정통성에 흠이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윤석열을 좌천시키잖아요. 대구고검으로. 네. 그때 인사 담당자가 검찰국장이었던 그렇습니다. 김주현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김주현이 윤석열을 이제 불러가지고 좀 납득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고요. 그 당시 이제 김주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떻게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받아 적지를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이제 그 사람은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불러들였냐. 그때 이제 그래서 왜 불러들였냐. 이게 말이 많죠. 더군다나 인간적 관계를 그렇게 중시하는 윤석열이. 네. 근데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총선 참패했죠. 그리고 뭐 김건희 리스크 점점 커지고 뭐 자기도 최상병 그때 외압 사건이 점점 이제 목을 조여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러다 탄핵되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거의 공공연한 그래서 뭐 곳곳에서 탄핵 빌드업 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러 얘를 불러들였다는 게 관측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조국 혁신단 대표가 이런 네. 말을 합니다. 그 김주현이 인사통이라는 게 간과되고 있다. 그래서 첫째 김주현은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거다. 그다음에 정권 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야권 선거법 수사, 그다음에 공안 사건 수사 등에서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이제 보호하려고 한다. 네. 사정기관 장악을 통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은 이런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적이라고 해도 좀 되나 아무튼. 과거에 좀 불편했던 사람을 이제 측근 그렇죠. 비슷하게 네. 임용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본전은 뽑았죠. 어쨌든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까. 아니 심지어 뭐 황교안도 당시 네, 법무부 네. 장관이었는데 황교안도 굉장히 적개심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선거로 또 한마음 한뜻으로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진짜 통합의 정치를 보여줬다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회사 선배가 예전에 황교안 전 총리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하죠. 저는 네. 황교안 전 총리 모르는데 법조를 오래 하신 선배가 황교안은 뇌가 순한 사람이래요. 뇌순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본인은 부정선거를 정말 믿고 있다. 그냥 사악하게보다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뇌순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여겨지는 네.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조국 전 대표가 제대로 본 게 김주현을 민정수석을 시키면서 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림 잘 그리고 기획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머리를 가져온 건데 왜냐 과거에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를 했을 때 한명숙 전 총리를 상대로 수사를 개시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뭐 표적 수사 비난 불구하고 이제 한 총리 기소하는 앞장서서 활약했죠. 그 당시 이제 특히 그 당시가 이제 2010년 이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이제 여러 차례 기소를 해가지고 당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고 한 전 총리가 당시 1심, 2심 무죄가 나왔는데 두 번째 다시 기소해가지고 결국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좀 돌이켜 보면은 당시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수사를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했습니다. 근데 특수부에서 한 수사이기 때문에 정권 초반의 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을 받았는데 당시에 법원으로 사건이 갔죠. 한명숙 사건이 갔는데 당시에 재판장이었던 김영두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을 하면서 후폭풍을 크게 불러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김주현 3차장이 권오성 그 특수 2부장과 함께 기자실에 내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입장을 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다른 부장검사가 수사한 사건으로 한명수 총리가 유죄를 받긴 했지만은 여간 그런 영향이 있고 정권 초반에 그런 그 야당을 상대로 한 수사를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주현 그 수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민정수석이 되는 과정에서도 갖은 의혹에 시달렸고 특히나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2012년도에 딸이 이제 그 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 재학할 때 이제 김현장에 인턴으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때 이제 그 김주현 수석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전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별도의 그 채용 공고도 없이 인턴으로 채용이 됐고 이제 김수석 딸은 이후에 성균관대 로스쿨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헌재 재판연구원을 거쳐서 2023년부터 이제 김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딸이 그때 당시 김주현 수석은 뭐 딸이 절차에 따라 진행한 거고 관여한 바가 없다 했는데 전공도 아니고 아무 적합성이 없을 텐데 이게 말이 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보통 심우정도 그러잖아요. 딸이 이번에 뭐 그러니까, 네. 외교부 인턴 간 거 뭐 나는 아무 관여 안 했다 같은 거로 봐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어쨌든 그 고위층 자녀들이 특히 법관 법조 직영에 있는 사람들은 법조 직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김현장 이런 데를 잘 활용을 해서 자녀들한테 어떤 스펙을 만들어주는 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루트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때 이제 보도를 보면 김현장 측이 이제 해명을 한 게 이 학부생 인턴은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문의를 받아가지고 지원자들한테 따로 절차를 안내해가지고 공정하게 선발한다라고 했는데 당시 선발 절차나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과연 공정할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검찰 고위직 자녀에 대해서 네. 약간 짬짬이 채용이잖아요. 그렇게 진행해서 맞아요. 여직을 네. 넘어가고 그 김수석 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현장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김수석이 또 민정수석 임명 때까지 김현장에 있어서 부녀가 같이 이제 또 김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메일 전화로 받았다는데 이메일하고 주소하고 전화하면은 다 봅니까? 아버지가 야 우리 딸이 보내니까 뭐 네. 이런 게 아니면 김현장이 이렇게 친절한 곳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지원 한번 해보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김주현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참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인데 법무부 차관도 했잖아요. 대검차장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관하고 총장 빼곤 다 해본 사람이고 두루 이제 발이 넓고 정권에 보면 굉장히 용이하게 어떻게 선도 잘 되는 사람 같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이 공공한 상황이 왔을 때 김주현을 기용하지 않았나 싶고